2025년 9월 3일입니다. 오전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반면에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흐름을 확인해 보실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기관이 매도로 출발을 해서 매수로 전환이 살짝 되었다가 매도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양봉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음봉 전환이 됐습니다. 소폭 0.0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31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793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약세인 이유를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크게는 역시 관세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법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물론 상호관세가 미법이라는 항소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는 거죠. 재정 적자 확대. 적자죠, 적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이 적자가 확대가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급등. 이걸로 인해서 미국도 역시 하락을 했죠. 물론 막판에는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경제 지표긴 한데 이 경제 지표 부진이 여전히 좋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5일날 나오는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악재가 존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정도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국내 지수가 전일 상승을 했죠. 전일 상승을 했고 저항 부근에서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악재로 인해서 금일 시장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수급 보게 되면 기관 쪽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구글이 판결이 나왔어요. 알파벳이죠, 정확하게는. 구글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애플과 함께 구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LG전자를 포함을 한 LG디스플레이까지 LG그룹도 역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급락이 나왔죠.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와 LG, CNS는 소폭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포함을 해서 철강, 비철,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LS 일렉트릭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미국 빅테크와 함께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배전 솔루션 계약을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H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 개발 시에 전력망에 들어가는 초고압 변압기부터 그레이룸에 필요한 배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대로템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색깔로 보게 되면 방산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기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 해운 쪽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도 오늘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3%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수를 하게 되면서 유상증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주식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건 다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주 2차전지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남북 경협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약세라고 했죠. 아마 당분간 제가 방송에서 목금 얘기를 했거든요. 목금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 일부 LGU 플러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해킹 우려가 KT와 함께 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8%대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버행 우려와 함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이전에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55,000원 전후였는데 이 가격 이탈했죠. 지금은 좋지 않은 모습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증권 보험도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APR이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 패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상승 후에 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흐름은 좋지 않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음식료 오늘 약세고요. 제약바이오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엔터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GKL도 역시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국경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카지노와 호텔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리포트가 KB증권, 하나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증권도 나왔습니다. 하나증권. 세 개의 증권사에서 이 국경절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H바텍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흰지로 한 점 돌파 목표가 17,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목표가가 1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의 경우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공장 AI 반도체 설계 두 번째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D팜이 오늘 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는 뭐 움직이는 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노팀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인도향 우레탄 캐필러 추가 수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17%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엔터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로봇주 상승을 했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딱히 없네요.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FST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역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NTC가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 HDD 플래터라든가 PGV 유리기판 사업이 성장 견인의 핵심 트리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좋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나 뭐 투자 의견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코인테크가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실적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외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이 같이 있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왔네요. 현재 개발 중인 GL102 피아투여가 단독요법 임상 1상에서 완전 관해를 했다. 이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건 항암제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면역 항암제에서 단독요법으로 이 완전 관해가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전 관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GI 이노베이션은 미친 듯이 가야 될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갭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이전에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차트로 나쁘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올릭스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올릭스 신고가. 자,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와 함께 펩트론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파이넴텍 스마트폰 아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KH바텍 얘기해드렸는데 파이넴텍도 역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또 특별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 들어오면 그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2차전지 실적주 4개 얘기를 해드렸는데 코인테크가 오늘 2%대 상승을 하고 있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테크윈과 CNC 인터내셔널이 혼조세, 그 다음에 카페24 RF 시스템즈 혼조세,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뷰노가 조금 변수일 수는 있어요. 뷰노를 왜 변수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되는 게 22,000원이었거든요. 22,000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21,750원까지는 지지입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닛 테스트는 제가 어제 장중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패턴으로 보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었습니다. 추세를 뛰어넘게 되면서 패턴이 만들어졌고 이 패턴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였는데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14,000원이었고요. 14,000원 부근은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도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는데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NTC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HLB인데요.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슬슬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종목들은 3% 이상 밀리는 종목이 나우로보틱스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이전에 9월 1일 날 상승을 했던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가격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를 중요한 거는 다 해드렸고요. 관심 종목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차트 한번 몇 개 돌려볼게요. 미리 체크는 좀 해봤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센 글로벌이 매수 타이밍에 나오기는 했어요. 8월 27일 날 대표가 자사주 4만주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피보나치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5,450원부터 시작을 해서 3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62%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12% 상승이죠. 이거는 조정받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두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올라가고 추세는 만들어졌는데 실적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실적은 안 좋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했을 때는 14,500원을 뛰어넘는 거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급등이 나왔죠.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해요. 사막 콘덴서 MLCC에 대한 업황 개선이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기가 내년부터는 MLCC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아침부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사막 콘덴서는 뭐 내일 정도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코오롱 인더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 관심 종목에서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라서 종목이 아니죠.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매매가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시 오전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